자,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자, 국민의힘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홍준표, 참 제가 입으로 꺼내기도 싫은 홍준표, 또 이 입에서 독설을 품어냈습니다. 한국 보수 세력을 망친 주범은 윤석열, 한동훈 두 용병과 그들과 부안해동한 국민의힘 중진들이다. 두 용병들을 데려와 그 밑에서 조아리며 이익을 챙긴 중진이 두 용병보다 오히려 더 나쁜 놈들이다. 라고 또 오늘 SNS에다가 그 이렇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. 자, 제가 묻겠습니다. 윤석열과 한동훈이 똑같은 지금 부류인가요? 네? 아니, 그러니까 홍준표는 논리 파탄이 난 지 오래됐어요.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윤석열을 등에 업고 한동훈만 들이다 깐 거 아니에요. 뭐 한동훈이 그 당대표가 되면은 작년 전대 앞두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. 이 당은 해체해야 마땅하다는 둥. 뭐 그 한동훈만 그렇게 주구장창 패더니 네. 이제 본인이 이제 대선 후보 떨어지니까 그것도 한동훈 탓할 수는 없잖아요. 네. 한동훈 탓하면 또라이 소리 듣잖아요. 음.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탓을 한 거예요. 윤석열과 친윤 중진들 탓을 한 거예요. 그러면 그쪽으로 일관성 있게 무슨 논리를 전개하던가 해야 되는데 과거에 또 한동훈 두들겨 팬 거는 또 그건 살려야 되니까 저 억지로 갖다가 저거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논리 파탄이에요. 뭐, 좀 저 더러운 입 좀 닫고 그 정계 은퇴했다 그러면 좀 조용히 살면 좋겠어요. 아니 근데 그 좋은 하와이에 가 그냥 그 사시지 뭐하러 들어와서 또 이런지 모르겠습니다. 아니 진짜 본인이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어떻게 하든지 총리 한번 해보겠다고 진짜 자기보다 후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고 개목걸이 저 가죽 개목걸이 만들어 갖고 선물로 들고 가서 대통령실 가 선물까지 주면서 부부 동반으로 해서 네. 그렇게 대통령을 그냥 칭송해대고 음. 그렇게 한동훈 전 대표를 비난해대고 그렇죠. 나오자마자 저 배신자 네. 이야기를 하면서 연일 네. 한동훈을 비판하더니 이제 와서는 두 사람 다 잘못이다. 아니 그때 당시에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그렇게 자주 만나고 서로 올 때 만나고 한 사람이 왜 그 쓴소리 한번 못합니까?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못할까요? 아니 윤석열한테 총리 시켜달라. 저 총리 시켜주면 내가 한동안 한 달 만에 정리하겠다. 그거 누구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?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그날에 저 보십시오. 그냥 아이고 이마 호박콩. 받겠네. 이마에 그냥 호박콩 콱 그냥 저 이마 받을 정도로 저렇게 조아리고 아이고 대통령님 그냥 하다가 이제 와서는 뭐 다 망친 사람이라고요? 근데 왜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왜 올라와서 한마디라도 못했습니까? 그리고 그 뭐, 한마디 하는 이 한동훈을 그렇게 배신자라고 비난했습니까? 그렇죠. 그리고 저거 한 거 아니에요. 계엄도 뭐 해프닝 한밤중 해프닝이었다는 둥. 네. 뭐 탄핵하면 안 된다는 둥. 예? 아유, 그래갖고 이제 와서 뭐 당을 갖다가 다 망했다는 둥 어쩌다는 둥 망친 주범이라는 둥 그 본인 책임 하나도 없나요? 그 감독님 홍준표 페북 글에 그 댓글들 그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? 오죽하면 댓글들이요. 홍준표 그 페북 글에 동의하는 댓글은 없고요. 제발 그 더러운 입 좀 닫아라. 네. 예. 그런 것만 가득하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참 자기의 분노와 자기가 안 된 것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참지 못해서 참 지금 몇 달째 지금 연일 지금 어쨌거나 국민의힘을 저격한 자기를 키워줬던 당에다가 지금 침을 뱉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. 자,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국민의힘 이런 욕 먹어도 싸다는 좀 생각도 들긴 해요. 네. 왜? 지금 보여주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 모습이 보면 야 이거는 뭐 좀비 정당도 이런 좀비 정당이 없습니다. 네? 진짜 이거는 국민의힘의 지금 모습 보면 뭐 여론조사의 지지율에 뿐만 아니라 뭐 하는 일이 없어요. 그렇죠. 뉴스가 없습니다. 아예 뉴스가 지면에요. 요새 지금 뭐 이 국민의힘 기사가 나오질 않아요. 나오질 않아요. 예.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. 예. 그러니까요. 오늘 뭐 청문회도 뭐 주진우 의원 혼자 뭐 고군분투하는 거고. 예. 국민의힘이 이제 기사 생산 능력 자체를 좀 상실해 버린 것 같아요. 예. 국민의힘 기사 찾기가 어려워요 요새. 예. 아침에 이제 조간 쭉 보면 뭐 조중동 이런 보수 신문에도 국민의힘 기사가 없는 날과 있는 날이 거의 반반 되는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요즘 오직 했으면 기자들이
한동훈 대표 페이스북만 쳐다보고 있겠습니까? 예? 그거 한번 좀 이야기 좀 그거 하나를 기사 쓰려고. 그래서요. 요즘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이 딴 데로 다 팔려갔어요. 네. 여당으로 팔려나가고 네. 특검으로 팔려나가고 기자도 이제 없습니다. 기자 출입하는 기자도 이제 거의 없을 지경이 뉴스 됐어요. 생산량 자체가 적으니까. 아니, 하루 출근해서 기사 한 줄 못 쓰는데 네. 그 뭐하러 저 거기 있어요. 지금 그러니까요. 특검 가고 저쪽 여당 가고 했으면 매일 쓸 기사가 천지가 있는데 네. 뭐하러 국민의힘 출입하겠어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이 이슈 생산 능력, 즉 정당이라는 게요.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 이슈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. 근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송원석이나 뭐 등등 지도부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. 김용태도 마찬가지고. 자, 그러다 보니 그냥 뭐 그냥 통상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밖에 하지를 못합니다.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기자들이 매일 한동훈 전 대표 그냥 페이스북만 기다리겠어요. 딱딱딱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슈를 만들어내는 이런 능력이 없다 보니 참 이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이러다가는 거의 공룡이 소멸하듯이 소멸하는 게 아니냐. 과연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내란 이 특검 정국이 나오면 저는 그런 시나리오도 좀 생각해봐요. 이게요. 이번에 내란 특검 보면 그 누구죠? 조 누구죠? 네. 저 특검 조은석. 조은석. 네. 이 조은석이라는 사람은요. 검찰 내에서 아주 소문난 정치 검사입니다. 예. 굉장히 유명한 정치 아이고, 검사예요. 아주 좋게요. 그리고요. 네. 이번에 수사의 초점은요.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입니다. 외환죄 부분을 직접 이건 아마 세게 수사할 것 같고 그러니까요. 또 하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수사하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다시 수사하는 거예요. 왜?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국무회의를 소집한 게 처음에 이제 이유가 뭐냐면 한덕수 총리가 주장하는 거는 대통령을 좀 더 많은 장관들이 설득하기 위해서 국무회의가 필요하고 합법적으로 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된다. 그렇죠. 이거였잖아요. 예, 한덕수가 윤 대통령에게 그렇게 설득해서 네. 일단 그 국무위원들을 호출했는데 의결 정석수가 안 돼갖고 정식 국무회의가 성립되지는 못하고 뭐 간담회였다. 이게 한덕수의 설명이었잖아요. 그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제 네. 검찰도 인정해 왔어요. 네. 근데 이 특검은요 그 논리를 다 뒤집습니다. 어떻게 뒤집느냐? 이 내란 비상계엄을 합법화 시켜준 책임. 그걸로 뒤집는 겁니다. 즉 국무회의를 당신이 소집한 거는 비상계엄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당신이 장관들을 소집했다. 이걸 뒤집는 거예요. 그래서요, 사실 그 대선 전부터요, 이번에 국방부 장관 그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이 말이죠. 네. 어디서 그 정보를 구했다. 네. 그래서 그게 정식으로 국무회의 요건을 갖춘 네. 그런 회의였다. 이거를 하기 위해서 원래 회의 끝나면 부서로 하게 돼 있잖아요. 그렇죠. 총리부터 그 국무회의 그 참석자들 그 한덕수가 부서한 거를 안규백이 확보를 했다. 뭐 네네. 그런 얘기도 그런 돌고 얘기가 있어요. 있어요. 예. 자,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에 만약에 드러날 경우에 자, 몇몇 명 이제 아마 수사 들어갈 겁니다. 그렇겠죠.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도 수사 받을 걸로 봐요. 왜? 그날 국회 안에 있었는데 국회 의결장에 나타나지 않았잖아요. 네. 어디 있었냐 이거예요. 그 8명 있어요. 국회 안에 있으면서 표결에 참가 안 한 사람들 네. 8명. 예. 자, 거기에 플러스 전화 받은 사람 저 2사람. 네. 근데 정말 희한한 게요. 나경원 의원이 왜 전화 받았다고 이제 본인이 기자들 만나서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. 네. 무슨 내용이냐? 그랬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 전화번호 가르쳐 주려고 전화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화번호 새로 바뀐 게 그동안 그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한테 측에 새로 바뀐 전화번호 네.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안 가르쳤던 모양이에요. 근데 하필 계엄 터지고 난 다음에 날 그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. 윤통이 참 진짜 그 배려심이 섬세한 그러니까 굉장히 배려심이 여유가 있었던 분 같아요. 계엄 해놓고 나경원한테 야 나여사 내 전화 바꿨는데 나여사 내 번호 이거야 저장 잘해놔. 이거 아주 섬세한 배려인데요. 그게 설명이 되겠어요? 네. 그게 그 와중에 군인들 국회 보내놔놓고 난리치는 와중에 경원아 그 전화 바뀐 거 있잖아 010 받아 적었지 이거야 이거 전화로 하면 돼 또 연락하자 뭐 이런 거예요?
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? 예?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전화가 꽤 아마 이제 문제가 되고 오늘 나온 이야기는 저 사람들 이외에 더 추가로 통화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. 있겠죠. 네. 지금 그게 지금 특검에서 지금 아마 밝혀내고 그렇게 되면 저 특검 조사 끝나고 나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저는 국힘 해산할 수도 있다 봐요. 아, 그게 왜? 지금 윤호중 의원을요 법무부 장관 시키려고 합니다. 윤호중. 윤호중을. 근데 윤호중이요 그 이 정치인 출신이지만 여러분 윤호중 의원 보면 얼굴은 조금 순하게 생겼잖아요. 당시 학생운동권의 핵심입니다. 굉장히 아주 강성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있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진짜 학생운동 제대로 한 사람이 윤호중이에요. 핵심이었던 사람이. 그러니까 김민석은 다 그냥 겉에 그냥 얼굴 마담이고. 자, 왜 그러면 윤호중을 보냈겠어요? 정당 해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법무장관밖에 없습니다. 그 법무부 장관이 여차하면 정당 해산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을 흔들어 버릴 가능성. 그러면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에서 몇 명 탈당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개헌선 깨집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. 지금 이제 조은석이 내란 특검 해왔고요. 외환 유치한 부분, 그 평양에 무인기, 드론기 보낸 거, 그 다음에 오물풍선 그 요격한 거, 뭐 이런 것들 조사해서 그 추가하려고 그럴 거고요.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윤통과 내통해 가지고 그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그 표결 방해 행위 요 부분 뭐 그다음에 이제 뭐 홍준표 얘기처럼 그 한덕수와 김문수의 그 후보 강제 교체권 네네.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정당 해산 사유로 삼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어느 정도 그 성과물을 내는가에 달려 있다고 봐요. 네. 그러니까 정당 해산은 아마도 내란 특검이 이 연말까지 그 진행될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좀 종료된 이후 프로그램으로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예. 내란 특검은요. 특검은 기본적으로 재판 별로 신경 안 씁니다. 일단 구속시키는 거. 그렇죠. 어떻게 하든지 구속시킬 네. 겁니다. 그거가 특검의 목표예요. 그 다음은 관심이 없어요. 예, 뭐 좀 일 좀 하네라는 네. 소리 들으려면 네. 일단 구속시켜야죠. 네. 예. 그게 아마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보시면서요.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김민석 후보자에